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박수빈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설 강의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게 된 것 같은데, 쌤이 오늘 해설해줄 질문은 바로 어제 시행되었던 26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오답률 1위 질문인 32번 빈칸 추론 문항입니다. 자, 요 문항이 오답률이 75%에서 77%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3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내용도 추상적이고, 단어도 조금 어렵고, 선지도 헷갈리는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오답률 1위였던 32번 문항 한번 해설을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빈칸 추론 문항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은 주제 추론 문항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 추론에서 얘들아 중요한 건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문에서 빈칸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칸에 어떤 정보를 채워 넣어줘야 되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자, 빈칸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를 빈칸의 맥락을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어떤 단어들, 어떤 수식어로 보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빈칸 문장 전체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건지, 내가 그러니까 뭘 찾아줘야 돼. 요거를 아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자, 그러면 빈칸 추론 안에 들어가는, 이 빈칸 안에 들어가는 말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주제 추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32번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쌤이 강조한 요거 한번 잘 찾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니까 Perhaps the best known development to emerge from the liberation and expansion of aesthetic experience.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묻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주어를 한번 보니까 가장 잘 알려진 발달된 형태입니다. 무엇에? 등장한 것에. 자,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해방과 팽창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무엇의 해방과 팽창? 미적인 경험에. 자, 미적인 경험에 해방과 팽창의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이 뭐냐면 이거예요. Aesthetics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얘들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안 되겠지. 우리 소재 한번 잡고 가봅시다. 요즘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미학? 계속 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거래. 자, 그러면 소재 한번 그대로 끌고 다음 문장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문장이 지금 요렇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어떤 표현이 보이냐면 올도라는 표현이 보이죠, 얘들아. 자, 여기에서 쌤이랑 올도 양보부사절 한번 묶고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 끝자락에 한 번 더 나오네. 요거까지 묶을까? 자, 독해를 할 때는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접속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although와 even if 둘 다 양보의 접속사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양보될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독해를 하고 이 지문 전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양보될 정보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냥 흐름 정도만 한번 유지를 해볼게요. 자, although there is presently a flowering of work. 자, 무엇이 있어요? 현재 어떤 연구들이 꽃 피우고 있대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네. 무엇에 대한 연구? 일상미학에 대한. 현재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미적 만족감의 가능성? 어디에서의? 일상적인 물체나 사건에서의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동의어 처리 한번 해보자. 여기 나왔던 일상적인 물체나 사건에 대한 미적 만족감의 가능성. 이거 뭔데? 일상생활 미학 아니야? 일상생활 미학?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
미학이 has long been recognized. 오랫동안 인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자,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 그거 상관없어. 얘가 인지되어 온 건 굉장히 옛날부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부터 얘는 인지되어 왔어.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자,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옵니다. 뭐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뒤에서도 어차피 양보될 거예요. 뭐이긴 하지만 걔네들이요 약간 무시당하고 묵살당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세한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요. 우세한 철학적인 이론이 얘네들을 무시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오랫동안 인지되어 왔어.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보니까 widely valued by poets. 시인들에게서 널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특히나 누구?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아니면은 those in Asian traditions. 아시아계 전통을 가진 시인들. 뭐 요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 자,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미학이 has also been recognized. 누구에 의해서도 인식되었어요? 소설가에 의해서도 인식되었어요. 오케이? 오래전부터 인지됐는데 누구? 소설가에 의해서. 자, 그러고 다음 문장 한번 볼 거야. 자, 우리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왔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no.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네? 자, 얘들아 우리 do에 한번 네모박스 쳐볼까? 자, do라는 연결 부사는 정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연결 부사예요. 연결 부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 이야기로 들어가는 건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역접이 된다? 요렇게 잡으면 약간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 바뀌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강조점이 바뀌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쌤이 항상 뭔가 역접과 관련된 연결사가 나오면 강조점 전환으로 표시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나온다. 요 표시야, 얘들아. 자,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야. It made it most convenient. 요게 가장 편리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석을 했겠죠,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런데 얘는 잘 읽어봐서 느끼겠지만 요렇게 하는 게 편리해. 뭔가 잘 흘러가. 적절해 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 위치시켜볼까? 현대의 지적인 기원을 어디에 위치시켜볼까? 존 주이의 Art as Experience. 요 책에다가 한번 위치시켜보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일상생활 미학으로 잡아야 돼. 일상생활 미학의 기원을 어디에로 가본다? 존주이로 가본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요거 아니라고. 요거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존주이한테서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뒷문장이 빈칸이야, 얘들아. 우리가 뭘 찾아줘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 그 책에서 주의가 빈칸했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존주이가 뭐 했는데? 요것만 찾을 거야. 존주이가 뭐 했는데? 요것만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보충 설명 한번 붙여볼게요. basing, 기원시키는 거예요. 미적 경험을 어디에다가 기원시켜요? 생물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상태에다가 기원, 위치를 시킵니다. 기반을 둡니다. 자, 그런데 무엇의 상태? 인간의 상태. 자, 다시 한번. 자, 빈칸이라는 걸 어떻게 했냐면 미적인 경험을 인간 생활의 상태에 기반을 두면서요. 오케이. 자, 빈칸에 보충 설명이 붙었네요. 미적 경험과 무엇을 연결시킨 거예요? 인간의 생활. 인간의 삶. 요렇게 볼게요. 괜찮나? 자, 그러면서 존주이가 뭐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봐봐. 지금까지 글을 읽었을 때 존주이가 무엇을 했는가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나? 없죠. 딱 하나밖에 없었지. 우리가 존주이라는 사람을 왜 이야기했어? 일상생활 미학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얘들아, 글을 이렇게 촘촘하게 읽었다면 존주이가 일상생활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더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고, 문제를 읽을 때는 요것만 찾을 거예요. 그냥 존주이가 뭐 했는데. 자, 뒷문장 보니까 존주이는요, 위치시켰습니다. 미학을요. 자, 그런데 어디가 아니라, 얘들아, 요거 아니야. 자, 존주이는 요거 안 했어. 내적인 인식에다가 위치시키지 않아요. 무엇의 내적인 인식? 감각과 감정을. 자, 그러면 빈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뭐야? 감각과 감정의 내적 인식. 요거는 하지 않은 거예요. 존주이가. 그럼 뭐 했는데요? 존주이는 미학이라는 건 in a complete interpenetration. 상호 침투라는 겁니다. 서로 침범이에요. 영향을 준다, 요렇게 볼까? 상호 영향을 주는 거네요. 누구와 자아와 세상이. 자, 근데 어떤 세상인데? 물체와 사건에. 오케이. 존주이가 뭐 있는지 여기 나왔는데? 존주이가 뭐 있는지 나왔어. 뭐 한대요? 미학이라는 걸, 미적 경험이라는 걸 무엇과 연결시킨다? 세상과 자아. 상호 연결. 여기에다가 위치시킨대요. 미적이라는 걸 세상과 자아의 상호 연결에 위치시켰대. 얘는.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자, 존주이는 그래서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 aesthetics. 미학이라는 건 명확하고 강화된 발전이에요. 무엇의? 특징에. 자, 그런데 그 특징이라는 건 that belong to, 속해 있는 거죠. 누구한테? 모든 일반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오케이? 일반적인 경험의 특징의 발달이 뭐다? 미학이다. 요거네. 자, 미학이라는 건 하나 더. 일반적 경험의 특징의 발달이다. 합쳐, 얘들아. 요거 합쳐.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존주이는 미학이라는 걸 세상과 자아의 상호 연결과 관련시켰다. 존주이는 미학을 일반적 경험의 특징의 발달로 주장했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요거. 자, 그것과 가장 밀접한 선지를 골라줄 거야. 자, 그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선지를 골라줄 거예요. 자, 1번 선지 한번 봤더니 identify the aesthetic appreciation with literary convention. 자, 우리 여기에서 identify A with B라는 표현이 나왔죠. 요거는 A와 B를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미적인 이해, 미적인 감상을 문학적인 전통과 일치시켰다? 안 돼, 얘들아. 자, 요거를 출제한 이유가 뭘 것 같아? 시, 소설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문학이라는 단어에 약간 매료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존주이는 그런 거 한 적 없잖아, 얘들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걸 넣을 거야. 2번 보니까 존주이는 선호합니다. 예술적인 가치를 더 선호해. 실용적인 것보다? 예술과 실용을 얘가 비교대조 했었나? 아닌데. 3번, 제한시켜요. 미적인 경험을 감각적인 즐거움에 제한시켜요. 안 된다고, 얘들아. 존주이가 절대 하지 않은 거라고, 요게.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선택 비율이 조금 높았어. 1번이랑 3번이 얘들아 조금 높아요, 선택 비율이. 자, 그리고 4번 보니까 존주이는 옹호했습니다. 무엇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보자. 예술적인 기법을. 소재부터 틀렸네. 자, 그럼 정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자, 5번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존주이는 argue, 주장합니다. against, 반대하다라는 거네. 무엇을 반대하는데요? 분리를 반대해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을? 미학과 예술과 삶을요. 미적인 것과 인간적인 경험.
세상과 자아의 상호 연결. 삶. 요거랑 연결시킨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특히나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경험, 삶과 예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요렇게. 그래서 사실 나머지 선지는 존주의의 주장과 사실 무관하거나 정반대되는 선지예요. 그런데 5번 선지만이 존주의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고, 자, 그리고 요 문제에서 오답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지문 자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요거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여기에 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찾아줬어야 됐던 존주의의 주장 찾아서 5번으로 골라줬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 쌤이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주요 문항들 해설해 줄 테니까 일단 요 문항 꼼꼼하게 오답하고 본인이 어디에서 부족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